자,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앞부분, 우리 지난번 했던 앞부분을 요약집으로 꼭 좀 읽으셔야 돼요. 자, 특징이 있어요. 항상 도표가 이렇게 먼저 나와, 도표가. 그럼 도표 다음에 이론이 또 나와. 그러니까 공부가 되신 분은 요놈만 보면 돼, 도표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 다음에 도표 뒤에 또 내용이 나올 거란 이야기야. 내용 한번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약집을 시험 때까지 5번 읽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 5번 읽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 생각하시면 돼. 아무리 좋은 촉도 안 읽으면 여러분들 공부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이 요약집도 내가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 그건 또 안 하면 돼. 해주는 것만큼은 반드시 5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해. 지금 요게 작년보다 딱 50페이지가 늘었어. 50페이지가. 그럼 농지법 아예 안 한다고 가정해봐. 농지법이 한 40페이지야. 왜 농지법을 만들었냐면 농지법이 전면 개정이 돼 있어. 여러분 책 갖고 놓고 아예 나중에 써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농지법을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합격하고 나중에 보시란 이야기야. 요놈 책으로. 그러면 내가 법조문까지 다 붙여서 해놨어. 법조문까지 붙여서 이번 개정사항까지 다 3월 22일자가 개정이 있어요. 그거까지 내가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합격하시고 농지법은 요놈을 갖고 공부하시면 돼. 그럼 이제 그거 빼도 한 300페이지가 돼. 이제 한 2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50페이지는 공부 또 안 할 거거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한 200페이지 오는 거야. 200페이지를 시험 때까지 5번 못 읽으면 안 되겠지. 그죠? 200페이지만 5번 읽는다 생각, 수업 듣고 5번만 읽는다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30개까지는 다 나와야 돼. 20개가 아니야. 창피한 거요. 20개 나오면 30개 정도 나와야 되는 거야. 30개. 이 책을 공부하고 작년에 32개씩 다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하시려면 20개 갖고는 합격 못해. 어차피 여러분 60점 말이야. 60점은 다 맞출 수 있어, 공법은.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뭐냐? 안 읽어서 그래. 안 읽어서. 여러분들 민법 공부 한 10시간 하지. 그럼 우리 공법 공부 1시간도 안 하거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공법이 어려워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공법도 10시간, 민법 10시간 하지. 이건 민법보다 훨씬 잘 나와야 돼, 점수가. 여러분들 한 10분의 1만 갖고도 60점 나오는데 얼마나 쉬워, 그 정도면. 근데 우리가 1차 과목이다 보니까 민법 개론을 더 많이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공부 비중을 하면 이게 훨씬 잘 나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끝에 가서는 어렵다고 못 하는 거지. 똑같이 공부하시면 돼. 내가 여러분들이 1, 2, 4 동시에 합격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민법 개론 공법을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무조건 동시에 합격해. 근데 요 놈을 5월까지 해놓고 요거 6월부터냐? 그럼 바로 떨어져. 1차도 안 돼. 여러분들 공부는 한쪽 해놓고 한쪽 안 하면 금방 잊어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공부 못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 민법에, 일주일 개론에. 근데 그게 남아있어? 우리 머리에? 하루만 가도 안 남는데 일주일 통째로 안 하면 다 날라가. 공부하는 방법이 몰라서 그래. 여러분 공부는 무조건 시간표대로 공부하면 돼. 시간표대로. 시간표 맞춰서 공부하면 돼. 가장 좋은 방법이야. 대신에 종교사법, 공시대법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수업만 듣고. 그러면 나머지를 이틀씩 할 수가 있거든. 그 이틀씩 계속 이틀씩 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 기회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 4월, 다음 달 4월 말까지 국토개혁법 하나는 완벽하게 끝내야 돼.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 국토개혁 끝나면 2차까지 합격할 수 있어. 근데 국토개혁법을 4월 말이 됐는데도 아직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아예 공부 안 해야 돼. 1차도 안 해야 돼. 1차 하면 될 것 같아? 안 돼. 왜? 1차에서 부동산학 개론의 4문제를 공법에서 맞춰줘야 돼. 부동산학 개론을 4문제를 공법에서 맞춰줘야 돼. 그럼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공법은 가장 기초 문제 나와. 용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공법 안 해놓으면 그 4문제 못 맞춰. 그럼 여러분 4문제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잘못되잖아. 그러니까 공법을 해놓으면 1차는 자동이 돼. 근데 여러분들 몰라 그거를. 공법 빼놓고 1차만 먼저 이세면 이러는 거 아예 합격도 안 돼. 1차도. 왜? 민법에서는 한 60점, 70점 나올 건데 이거 50점도 안 나올 건데 그럼 합격 못 하지. 그러니까 3과목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어. 어차피 2과목 하나, 3과목 똑같아요. 여러분들 처음 할 때는. 6과목을 대신 안 하면 돼. 공부 못한 사람은 또 세법이나 중개사법 점수 올린다고 하고 있어. 그건 무조건 100% 떨어지지. 그런 거는 7월 이후에 해도 돼. 7월 이후에. 이미 민계공이 된 상태에서 그거 공부하면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어? 중개사법은 여러분 공법 배우면 기본 되잖아. 자, 중개사법이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민법에서 도와줘, 공법에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로 공법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민법 잘하면 실무 문제 다 해결해. 중개사법 공법 알면 다 해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과목을 치중하시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끊지 말고 민법 개론 먼저 공법, 그거는 한 3년 후에나 합격해. 3년 후에나. 공법 빼놓고 하면 3년 후에 해. 근데 지금 동시에 하면 돼. 동시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줄여준 내용 그대로 읽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안 되는 이유가 안 읽어. 그냥 설명만 듣고 문장 적어진 거 몇 개 읽고 끝내려고 그래. 그럼 맨날 동영상 쳐다봐. 동영상 보지만 이제부터는. 동영상도 이제 3월부터는 안 보는 게 좋아. 왜? 요놈을 갖고 공부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수업 듣고. 동영상 쳐다보면 시간만 낭비지. 4시간. 그 4시간만 봐요. 한 7, 8시간 걸려. 4시간짜리 동영상 하루 걸려. 하루. 꼬박 봐야 돼. 그래서 합격을 못 하는 거야. 그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뺏기잖아. 먼저 읽으면 한 2시간이면 끝날 거를 8시간씩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지쳐. 그 다음 나와서 빌빌거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동영상 안 보는 거야, 이제. 11월이나 1월 달이나 동영상 보는 거지. 3월부터는 동영상 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동영상 보려고 생각을 해. 자꾸 들으면 쉽거든. 근데 그건 공부 아니에요, 언제는. 여러분 눈으로 해야 돼, 눈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집에 가면 동영상 없다 생각해서 집중해. 저거 못 들었어? 집에 가서 봐야지. 집에 가서 봐야지. 그건 공부 아니야. 이제 끝난 거야, 그걸로. 무조건 동영상 없다. 없다 생각해. 그리고 여기서 못 들으면 끝난다. 그래, 죽기 살기 듣자. 이렇게 머리를 생각하시면 돼. 그럼 무조건 합격해. 어떤 분은 시작해서 끝날 때 동영상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많아. 그래도 합격해.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완벽하게 합격해. 작년에 창원에 한 분이 또 있어. 60대 다 됐어. 직장 내가 퇴직했으니까 60이 넘었을 거야. 동영상 한 번도 안 봤어. 제가 책만 많이 읽은 거지. 그분 책이 이렇게 두꺼워. 많이 읽으니까. 학교에서 물어봐서 동영상 한 번도 안 봤대, 자기는. 동영상 볼 수가 없대. 힘들어서. 그 보는 자체가 힘들더래. 그래서 처음에 몇 번 보다가 아예 그냥 안 봤대. 그냥 책 많이 읽자. 설명 많이 듣자. 이렇게 했대. 내가 합격했어. 한 80점 돼. 평균이 한 70점 됐나? 그러니까 동영상을 의지하면 안 돼. 동영상을 만약에 결석을 했거나 부득이하게 못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상당했어. 학원 나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럴 때나 보는 거야. 그럴 때. 나머지는 보실 거 아니야. 이제 그거부터 고쳐. 3월부터는 동영상 안 본다. 그냥 책 읽겠다. 이래봐. 뭐 시간 남아 돌아. 시간 남아 돌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민법 개론 공법을 보려니까 일주일 내내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동영상 때문에 동영상 안 보면 돼. 안 보면 합격해. 아셨어? 아무리 보고 내가 보고 싶어도 동영상 보지 마. 그냥 여기 나와서 잘 봐. 여기서 나와서. 아셨지? 그거부터 고쳐. 3월부터는 동영상 안 본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공부 합격해. 자, 30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야. 거기 또 오류가 하나 생겼네. 네모표 1번 용도지역 지구 구역지하고 내용이 저 끝에 가 있지. 내용 두 글자가 뭔 말인지 몰라. 저 위에 거. 근데 앞으로 절 나와. 절. 제목에 절 나오면 네모표 번호가 나와. 그리고 1번 양괄호 1번 반달거리면 동그라미 1번 기역 A 이렇게 돼서 번호 순서가. 이게 체계야. 이게 체계. 정확한 체계야. 모든 법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아니면 요거 이제 없잖아. 그럼 요거서부터 시작하면 돼. 이렇게. 나는 여기다가 절 다음에 그리고 장이 있어. 장. 1장 총설 2장 국토 장이부터 시작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논문 쓸 때 우리 장문이라 그랬지 그때는. 번호 체계가 있잖아. 번호 체계가. 장, 절, 번호 이렇게 돼 있어. 앞으로 요 순서대로 나와. 그러니까 요 번호가 같아. 같은 급이요. 요거는 같은 급이야. 요 번호 나오면 요게 같은 급이야. 이게 번호 체계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네모표 1번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지의 하고 내용이 저 끝에 가 있잖아. 땡겨. 이렇게 땡겨 빨리.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다시 메일 보냈더니 이게 찌그러졌어. 그러니까 땡기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땡기면 돼.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운 거 체크해.
자, 그 용도지역 밑에다 숫자만 써보세요. 용도지역 몇 개? 그리고 또 몇 개로 세분? 21개. 거기다 쓰시면 돼, 이제. 용도지역 그 옆에다. 그 박스 그 검게 그거보다 암이라 그런다. 그 인쇄 용어로 뭔 색깔이 이렇게 좀 새끼 되나 그 암이 그래, 암이. 그 암이 부분에다 용도지역 4, 21 쓰세요. 몰라? 아, 이거 있잖아, 이렇게. 요게 좀 색깔이 좀 들어가 있잖아. 그 용도지역 이렇게 써 있잖아. 아, 이거부터 공부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21개 써놓으라고. 그러면 공부가 쉽지. 내가 쓰고 싶은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할까 봐 여러분 써야 돼, 이거는. 그럼 용도지구에다는 뭐라고 써야 돼? 9 플러스 알파. 용도구역에다 5개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는 여러분이 써야 돼,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지정 목적과 대상. 용도지역은 자 굵은 것이 행위제한. 응? 용도지역 행위제한 나오잖아. 그럼 행위제한 나오면 자 그 바로 한 줄 밑으로 가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용도지구 보세요. 용도지구 굵은 것이 뭐? 용도지역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 앞에 아무 필요 없어. 그 말만 안 하면 돼. 자, 완화에다가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럼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역시 뭐 강화, 완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1번끼리 똑같이 읽으면 돼.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들어가. 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가?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 그게 어디야? 국토, 전국토 써놨잖아. 그러니까 원래 법률상에는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 이렇게 나와. 그걸 우리는 해석하면 전국토지. 줄여도 두 글자로 국토야. 어디를 대상? 전부, 전체. 전체라고 나왔잖아. 전체 토지를 대상. 그 용도지구는 그 국토의 어디를 대상? 일부. 일부. 용도구역은 역시 일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개념은 지역이고 일부는 지구나 구역이죠. 그럼 동그라미 3번 규제. 용도 중심의 수평적 평면적인 이용 규제다. 그럼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관계없이 어떻게 돼 있다? 독자, 국지, 부가적이다. 그럼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 관계없이 독자, 국지, 부가다. 그럼 지구하고 구역은 똑같은 뭐야? 독자, 국지, 부가지. 앞에 단어 달러. 지구는 뭐에 관계없이? 용도, 지역 관계없이.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 지구 관계. 이렇게 차이점이잖아. 이해가 되시나? 그 다음 3번 중복 문제. 4번 보는 중복. 용도지역은 중복이 돼? 안 돼? 안 돼. 용도지구는 돼. 용도구역도 돼. 그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 용도지역 5번 마지막. 일괄 지정하에 하는데 무슨 지정이 가능해? 순차 지정 가능하다. 이거 배우셨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미지정을 배우게 되잖아. 그 다음 세분. 세분은 어디만 세분돼? 지역과 지구만 세분되지. 용도구역은 세분돼? 안 돼? 안 돼 써놨잖아. 되셨나? 그러면 세분이 되는데 지역에서는 어디가 세분이 돼? 도시하고 관리만 세분되지. 그러면 도시가 세분된 게 어떻게 나와? 주상공로. 그 다음에 관리는 보전, 생산, 계획관리. 그 다음 용도지구는 9개인데 세분이 돼. 몇 개가? 5개. 5개 크게 경관, 방제,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세분된 내용 가로 속에 써놨잖아. 지금은 안 하면 돼. 나중에 이제 5월이나 7월에 가잖아. 그럼 안 넘겨도 여기서 끝내야 돼. 경관지구 세분한 개수가 몇 개? 3개 하고. 그렇게 자주 해야 돼. 근데 오늘은 큰 이름만 5개. 자, 큰 이름 한번 다시 외워 오늘. 자, 오늘 집에 갈 때 외우고 가는 거야. 자, 뭐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이지. 그러면 외우는 방법. 취락과 개발진흥지구는 아까 세분도 됐지.
아니 저 위에서 완화됐었지. 그러니까 완화된 거 2개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다 3개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3개가 뭐요? 경관, 보호, 그다음에 뭐 방제. 예?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도 있어. 저기서 완화된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완화된 게 2개가 뭐지? 취락과 개발. 거기다가 몇 개가 3개가 더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 연상시키면서.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게 지구 문제 작년도 이거 나온 거 아니야. 다음 중 세분한 내용 틀린 거는 이렇게 해년마다 나온다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를 하되 그냥 암기보다는 연상을 시켜. 요놈 외우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겠지. 그 다음 지정의 효과 마지막. 우리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는 안 했거든. 왜냐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안 적었어. 자, 지정의 효과는 무조건 행위제한 나오지. 그럼 행위제한이 나오면 원칙은 무조건 무슨 법에 있어? 이 법. 예외는 어디에? 다른 법.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놓고 지구를 봐봐요. 지구도 원칙 무슨 법? 국토계획법. 예외 어디 법에 있어? 다른 법. 그지? 근데 니은에다 끝에 조례라는 단어 보여요? 그 조례에다 동그라미 크게. 다시 용도구역 보세요. 국토계획법 보니까 시가와의 국토계획법, 수산자원 다른 법 뭐 이렇게 쭉 써 있잖아. 그럼 여기도 결론은 이 법 아니면 다른 법이지? 그러니까 결론. 자, 용도 지구는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행위제한 나오면 무조건 어디 법? 이 법과 다른 법에 있어. 그런데 지구만 어디에 하나가 더 있어? 조례. 전체로 공부할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부터 오늘까지 계속 배울 게 이 내용이야. 자, 다시 행위제한 하면 지역이 나오든 지구가 나오든 구역이 나오든 어디 법에 있는 게 원칙, 이 법에 있는 게 원칙. 예외는 어디 법에? 다른 법에. 단 지구만 어디에도 있어? 조례에도 있다. 하셨지?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지정효과 동그라미 3번에 봐요. 전국이 어떻게 돼 있어? 일률적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전국이 똑같아. 행위제한이. 근데 지구는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지방마다 다르다 이렇게 나왔잖아. 왜 지방마다 달라? 조례 이거요. 그래서 지구만큼은 시험에 자꾸 내는 이유가 있어. 다른 거는 전국이 똑같아. 지역이나 구역은. 근데 지구만 지방마다 다르다. 이유 뭐에 있어? 조례랑 이것 때문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용도지역 지구의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뭘로 나오든 다 풀 수 있어. 그 다음 지정 절차는 똑같이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 결정 절차지. 그런데 지역과 지구는 묶어놓고 결정권자 이름이 3명이 똑같지. 국장, 시도, 대도가 똑같지. 근데 용도구역은 결정은 똑같이 관리계 결정을 하는데 이름이 각각 달라.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시도, 대도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시험에서는 결정권자 시험 물을 때는 무조건 용도구역을 내. 지구는 낼 일이 없어. 똑같으니까. 근데 구역은 개수가 5개인데 5개마다 다 결정권자가 달라.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배울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용도국에 다 공부하면은 이 표 하나로 그 정도는 공부를 딱 끝내 놓으셔야 돼, 표로. 그러니까 요 표 정리하고 또 넘어가는 거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거 이해되면 여러분 책에 앞으로 한번 가봐요. 그 페이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한번 펴봐. 큰 표가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접어진 표가 나와. 요거는 세계 계획을 통째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뜯어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편할 때 요거 공부 계속 하시면 돼. 근데 요게 이제 보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11페이지부터 봐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이론 다시 써놨지. 그리고 다 써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9월쯤이나 이렇게 7월에 가잖아. 요놈 하나만 갖고 다니면 다 끝나. 세계 계획은. 아셨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볼 수 없으면 이론을 보시면 돼. 이론 되면은 요거 정리 한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5월 달에는 여러분 요 표로 정리를 해. 지역지구 세 개를 계획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요 표 하나로 딱 정리하시면 끝날 수 있게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페이지를 또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냐면 14페이지를 펴보세요. 페이지로.
그러면 광역도시의 수립 승인 절차가 나오지, 표가. 그러면 내용은 앞에가 다 있었겠지? 근데 그거를 표로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공부가 되신 분은 표만 갖고도 공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이 처음 받으셨어. 처음 받았기 때문에 책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 그시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진도 앞에 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럼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 게 좋게, 이걸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부분까지 오늘 배운 것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 그러면 책의 장점이 이거구나. 그럼 내가 공부를 어떻게 맞추면, 이런 거를 알으셔야 돼. 아무리 책이 좋아도 여러분 이게 적응을 못 하잖아. 그럼 공부하는 게 또 어려워져. 왜냐면 우리는 책이 바뀌면 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 여러분 스스로 오늘 집에 가시면 여기까지 쫙 읽어보셔야 돼. 오늘 진도 끝날 때까지. 공부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봐. 그 모든 책의 절차 뒤에 가면 사업 절차가 또 다 만들어져 있어. 여러분 옛날에 그걸 일일이 적었잖아. 근데 그거는 다 모든 절차는 뒤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할 필요 없어. 지난주에 우리 공고고시 이런 것도 배웠죠? 그것도 다 앞에가 들어있어. 행정청도 다 들어있어. 아셨지? 한 번에 읽어와야 돼,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적응이 좀 되셔야 돼. 그래야 책의 여러분 장점을 알게 되면 공부하는 방법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아셨지? 자, 그럼 다시 와봐요. 이제 30페이지로. 그래서 30페이지에 3절에다가 필기를 좀 같이 해보세요. 지금 설명한 내용을 요약할 거니까 그 3절이라고 하는 30페이지. 30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3절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뭐를 필기하냐면 요거예요. 자, 아까 개수가 4개, 21개, 9개, 알파 5개 이렇게 돼 있었지. 자, 요 뒤에다 이제 적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지난번에 알려줬어. 요걸 외우라고. 이 3개는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또는 세분을 하든 모두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똑같이 적어보세요. 너무 크게 적지 마. 크게 조금 여백이 좀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좀 좁게 적어봐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지정 단어 나오거나 변경 단어 나오거나 세분 단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자, 다시 시험에서 세분 구역은 돼 안 돼? 이렇게는 또 적어 놓으셔야지. 구역은 세분이 안 되지. 어디만 세분인데? 지역과 지구지. 이렇게 적으실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옆으로를 못 가니까 밑으로 내가 갈게요. 밑으로. 우리 결정이 되면 결정의 효과는 뭐가 나오나요? 행위 제한. 자, 여기까지 알겠죠? 행위 제한. 그러면 행위 제한은 또 밑으로 갈까? 이걸 조금 그걸 생각하고 저거 만들어 줄 건데 그랬네. 그럼 또 왼쪽으로 가지 뭐. 어? 그러면 행위 제한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또 묻겠지 시험에서. 그러면 항상 큰 의미로 지정한 법령에 규정돼 있지. 지정한 법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면 지정한 법이란 아까 우리가 여러분 책에 원칙 무슨 법에 있다? 이 법. 그래서 이 법의 무슨 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자, 예외는 무슨 법에 있다? 다른 법률에 있다. 아까 그러면 행위자 맨 밑에 있는 걸 하는 거야. 아까 행위자는 무조건 지역을 묻든 지구를 묻든 구역을 묻든 어디 법에 있고 이 법 아니면 다른 법이 있다고 했지. 그 대신에 조례도 있다. 자, 조례는 어디에만? 그렇지, 이렇게. 무조건 이 법 다른 법이야. 이 법 다른 법. 근데 용도 지구가 나올 때는 다른 법 외에 뒤에가 뭐 나온다? 조례로도 정한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만 좀 적어두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지역, 지구, 구역 배우면 계속 이 말을 반복할 거야. 계속 이 말을. 자, 됐죠?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은 여러분 책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31조 표 보기 좋게 나와 있지? 21개가 어떻게 해서 21개 나와?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 이렇게 해서 6개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 4개,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은 전용, 일반, 준. 녹지,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 생산, 계획. 그래서 19개. 그 다음에 농림, 자연에서 21개. 눈에 쉽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으니까 있고, 다음 장 넘겨서. 지난주에 다음 장 넘기면 양괄호 2번 지역의 종류 및 세분 나오죠. 그러면 세분하는 것은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 자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반달거리 2번 뭐에 의한 세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세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과정을 가든 지역을 배우든 지구를 배우든 세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뭐 대통령령에 따라, 두 번째 조례에 따라. 이게 똑같아 내용이. 근데 여러분 책에 이게 안 돼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책은 번호 잘 맞춰. 반달고 1번, 반달고 2번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세분 방법은 두 가지 방법 뭐가 있다? 대통령령에 의한 세분과 조례에 의한 세분이 있어. 그럼 먼저 대통령령 쪽 보세요. 국장시도 대도시는 무슨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주상 공록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세분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령 아니야. 지정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무슨령에가 있어? 대통령령에가 있다 그 말이겠지. 그럼 오른쪽에 조례. 둘째 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주상 공록을 또 어떻게 세분해? 추가자가 포인트네. 일단 세분은 무슨령에 따라 세분됐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그럼 대통령령에 따라 세분된 걸 어디에서? 조례로 또 뭐하고 있어? 추가 세분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지문을 집에 가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아셨지? 내가 오늘 한번 읽어드렸지만 그러니까 세분된 내용보다는 그 틀 잡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틀이 잡혀야 여러분 책에 지난주에 주거지역만 공부하라 그렇게 배웠잖아. 뭐 주거지역도 이쁘게 해놨잖아. 자 1종 전용지역 무슨 주택? 단독 굵은 것이 보이잖아. 2종은 공동. 그 다음에 일반에서 1종 저층하고 몇 층? 4층이야. 그 다음에 2종의 중층하고 끝에 뭐로 정한다?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시겠죠? 이 정도는 읽기만 해도 돼. 읽기만. 이제 굵은 글씨 밑줄 거 이것만 공부해서 읽어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원래 배울 게 오늘 요 진도였어. 3번 용도지역 안에 행위 제한 있죠? 요게 이제 원래 진도야. 그죠? 앞에 그 지금 한 거는 지난주 해준 거고 오늘은 지금 행위 제한 배운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은 거기다가 조금만 더 필기를 하시면 돼. 자, 원리를 또 설명할게요. 용도지역 행위 제한 이렇게 나오면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몇 가지를 말해요? 3가지지. 우리가 큰 의미로 행위 제한인데 지구나 구역에서는 따로 행위 제한을 묻지는 않는데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반드시 3개로 구분해 줘야 돼. 자, 용도지역 행위 제한 3가지. 건축 제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기서 용도지역은 2문제가 출제돼. 2문제가 무조건 건축 제한 1문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1문제 이렇게 나와. 여기서 나와 문제가. 2번째가 건폐율이고 3번째가 용적률이죠. 이때 건폐율은 항상 무슨 면적 제한한다?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백날 건폐율 외워봤자 필요 없어. 건폐율은 뭐를 제한하는 거야? 건축 면적을 제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끝에가 제한이잖아. 다 제한. 그러니까 첫째는 건축이라는 행위를 제한해.
두 번째는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을 제한하게 돼 있어. 자, 용적률은 그렇지, 연면적. 연면적을 제한한다. 그럼 우리는 백날 이거 건폐율 용적률 백날 외워봐서 필요 없어. 실제로 뜻은 건축 면적과 연면적 제한한다 해서 세 가지 제한을 합해서 무슨 제한? 행위.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다시 해요. 요게 왜 어떻게 나왔는가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 것은 자, 법으로 무슨 법? 이 법. 이 법에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요 내용이야. 그럼 다시 결정의 효과가 뭔데? 행위제한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가 행위제한이듯이 다른 말로는 관리계획 결정의 효과가 똑같은 행위제한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들이야. 그 대신에 이 법으로 지정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위제한 요 세 가지가 원칙 무슨 법에 있고 이 법에 특히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외가 다른 법률에 있다. 이렇게 다시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다른 법률을 이름을 각각 쓰게 되면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 개별법 이렇게. 여러분 책에 그 원칙에 왜 써놨어 내가 다. 근데 큰 개념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라냐. 요걸 적어 좀 이따 요거를 또 그 행위제한 옆에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돼. 자 다시. 네, 좀 이따 정리를 하고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은 몇 가지를 말해? 세 가지를 말해. 그럼 세 가지 행위제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아까 이 뜻이었어. 지정한 법이라고 그래. 지정한 법. 그럼 현재 지정이 무슨 법이었어? 이 법에서 지정했으니까 이 법에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예외로 왜 다른 법에 있냐? 그럼 다른 법에도 지정했겠지? 이 말이 해야 돼? 무조건 지정했잖아. 지정한 법에 있으니까 이 법에 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지정했으니까 이 법이야. 그럼 다른 법에 있다 그 말은 다른 법에서 뭐 했어? 지정했을 거 아니야. 다른 법. 자 봐요. 아까 배운 거. 이거야 지금. 4개 용도를 생각해봐. 4개 용도. 도관, 농자. 그러면 요 4개 용도 지역 이름이 무조건 나오잖아. 요거에 대해서 행위제한 나오면 무조건 행위제한은 어디에 있다? 이 법. 근데 시험에서 이 법이라고 안 나와. 대통령 이렇게 나와. 왜냐? 현재 이 법은 맞으니까. 무슨 영어로? 대통령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4개 이름이 무조건 나오면 행위제한 어디에 있다? 이 법. 그럼 왜? 그러면 이 법으로 지정했으니까. 아까 지정한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왜 행위제한이 여기 있어?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한번 해봐요. 아까 농업진흥지역을 배웠어.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에서 아까 지정했나요? 농지법에서 지정했지? 그럼 이제 시험에서 농림지역 행위제한은 이 법인데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야. 농림지역에 있는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 무슨 법? 지정한 농지법 이 뜻이야. 앞으로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은 무슨 법에 있어? 농지법. 이유는 농지법에서 지정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정했다 그 말은 지정했으니까 행위제한도 그 법에서 주라 이렇게 돼. 이 법으로 지정하면 이 법, 다른 법에서 지정하면 다른 법에 있다 이렇게 말해. 한 번 더 할게요. 농림지역에 아까 보전산지가 배웠죠? 그래서 이 2개 법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자, 보전산지를 지정한 법은 무슨 법? 산지관리법. 그죠? 시험에 이렇게 묻겠지. 농림지역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이렇게 묻겠지. 그럼 그대로 읽어. 뭐한법? 지정한 산지관리법에 있다. 이해되면 그냥 산지관리법 이러면 돼.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왜 산지관리법에 있어? 그러면 지정했으니까. 자 다시 해봐. 농림지역 행위제한은 지정한 무슨 법? 이 법. 근데 농림지역 안에 요걸 물으면 왜 농지법이냐? 그러면 농지법에서 뭐 했어? 지정했으니까. 농지법에서 지정했으니까 지정한 무슨 법의 농지법. 그럼 보전산지 행위제한 하면 지정한 무슨 법? 산지관. 이제 그 지정자 빼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이렇게 말하는 거지. 뜻은 뭐한 법에 지정한 법 이렇게 돼 있어. 그 원리만 알면 내용이 금방 쉬워져. 근데 그 말을 모르니까 계속 암기해도 이게 까먹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책으로 가서 좀 이따 적는 걸로 하고
책에 행위 제한에서 건축 제한 원칙 무슨 법? 이 법하고 뒤에 뭐라고 써? 대통령령. 그럼 반대로 2번 예외 어디 법에? 다른 법률 무슨 법? 개별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원리를 다 써줬어. 그러니까 써줬으니까 행위 제한은 이런 원리인데 원칙은 이 법에 있다. 예외는 다른 법. 이렇게 했는지 알겠죠 이제? 그러면 자, 원칙은 시험 문제가 그 밑줄 그어진 단어. 대통령령, 별표, 2 내지 22에서 정한다 이렇게 놨죠? 그럼 2에서 22면 몇 개야? 21개지. 그러니까 별표 1에는 다른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표 2부터 22는 2회가 뭐 나올까? 별표 2회가? 아까 용도지역 순서가 맨 먼저 뭐야? 21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지. 그러니까 별표 2에서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행위 제한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럼 별표 22에는 뭐가 나와? 자연환경 이게 나오겠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표를 안 써줘서 여러분 책 요약집에는 그걸 넣을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시험에서 그 별표로 나오면 시험 문제 못 맞춰. 그러니까 못 맞히니까 뺀 거야. 에? 아셨지? 그 대신에 합격하고 나면 국토계획법의 대통령령의 별표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야. 그럼 별표 2부터 22회가 21개 행위 제한이 쭉 써져 있어. 아셨지? 자, 그럼 예외로 들어가. 다른 법, 개별법에 있다. 다음의 경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서 1번 취락,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복합용도. 갑자기 용도지역인데 지구가 나왔지? 이유는 있어. 이 용도지구들은 반드시 어떤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지구지만 용도지역 안에서 나와. 그래서 세계지구, 취락, 개발진흥, 복합용도지구는 지정 목적 범위 안에서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세계지구 행위자는 나중에 대통령령에 따로 나온다. 이 뜻이야. 그렇다고 대통령령에 뭘 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못 외워. 그러니까 그냥 큰 의미로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돼요. 자, 두 번째. 산업입지법에 의한 농공단지. 아까 기억나시나? 아까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면 5글자로 산업입지법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아까 4개가 나왔었죠. 4개 중에 3개 국가, 일반, 도시첨단이 지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결정고시 된 거 요때였지. 근데 농공단지만큼은 행위제한을 묻는 거지. 행위제한이 어디 법에 있다? 산업입지법. 왜? 지정했으니까. 왜? 그러면 지정했으니까. 항상 다른 법에서 나오면 왜? 그러면 지정했으니까. 아까 산업입지법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지정한 법의 행위제한에서. 자, 농공이 뭐라고 그랬어? 농촌지역 공업단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농지 위에 원래 공장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거기다 공장 짓고 싶거든. 무슨 단지가? 농공이 지정되면 돼. 농공이. 그러면 그 농지인데도 거기다 공장 지을 수가 있어. 무슨 법으로? 산업입지법.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시험에서 안 낼 수가 없어. 아까 도시적 결정고시 특례로 낼 수도 있고 행위제한으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셨어? 그러니까 항상 산업단지는 4개 딱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에가 농림지역 중 그래놨죠. 근데 굵은 글씨지? 뭐가? 농림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초지는 각각 자기 법이지.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법자를 내가 크게 써놨잖아.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 봐봐.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의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아까 요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초지. 초지가 지정됐다. 무슨 법으로? 원래대로면 초지법이겠지. 그러니까 초지도 지정해준 무슨 법에? 초지법에 있다 그래. 자, 잘 봐. 여기 이제 여기 봐. 그럼 관리지역 안에가 농업진흥지역이 농지법으로 지정됐다. 이제 시험에서 묻는 거야.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겠지. 그러면 농지법이어야 돼? 대통령령이어야 돼?
그러지?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은 대통령령 이래야 돼. 왜? 아까 책에 뭐라고 돼 있어? 농림지역 중 그랬잖아. 농림지역 중일 때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이잖아. 아무 말 없잖아. 그때는 이 법이지. 이걸 자꾸 헤매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무슨 지역이야? 농림. 그럼 아까 우리가 항상 관리지역 중? 그럼 그 관리가 중요한 거지. 또 항만과 어항구역도 어디에서? 도시지역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나오면 꼭 거기서만 나와야 돼. 거기서만. 안 써졌으면 아무 데나 나와도 상관없잖아. 그 말이요. 그걸 머릿속 공부해. 아무 내용 없어. 그럼 모든 지역 다 되는 거야. 근데 어디 지역 써지면 거기서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다시 해.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초지가 있어. 초지가. 지정을 초지법으로 했어. 그래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초지는 무슨 법? 대통령 이래야 되겠지? 초지가 초지법 들면 어디에만 있어야 돼? 농림에만. 자, 봐. 아까 3번. 무슨 지역 중? 3번만 동그라미 하면 무슨 지역 중? 농림지역 중 그랬잖아.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농림지역 아닌 전국의 땅은 무조건 무슨 법이야? 이 법의 대통령령이라니까.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서만 나와야 돼. 에? 그러면 다시 밑에 4번. 무슨 지역 중? 그러면 자연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자연에서 나와야 될 게 다른 지역에 나오면 전부 이 법의 대통령 이래야 되는 거지.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공원 보호구역은 무슨 법?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각각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러분 책 이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돼 있나? 몰라. 뭐 읽을 수가 없게 해놨어. 딱 우리는 뭐 하면 무슨 법, 뭐 아니면 무슨 딱딱 끊어져 있잖아. 자, 그런데 공통적 취직이 있어.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는 전부 무슨 구역이라는 말이 나와. 보호구역이란 말이 똑같이 들어있지. 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양 보호구역. 이해가 되나요? 상수원 다 들어있잖아. 보호구역. 그럼 보호를 받으려면 개발 쪽에 있어야 돼? 보존 쪽에 있어야 돼? 보존. 그래서 자연에 있는 거야. 이게 보호되려면 어디에만? 자연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자기 법으로. 오케이? 그럼 다시 봐요.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가 여기가 공원이나 공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럴 때는 무슨 법? 자연공원법.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에 있으면? 자연 안에 있으면 수도법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그 보호구역 어디에? 자연에 있어. 그럼 문화재 보호법.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법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바꿔서 여기에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도법으로 지정돼 있다. 그래도 관리지역 안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대통령령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나와서 무슨 지역, 무슨 지역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나올 때만 적용이 돼.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농공단지. 농공단지가 관리지역 안에 있다. 그래도 산업입지법이다. 맞아. 맞아. 여기에 농공단지도 산업입지법이다. 여기에 농공단지도 산업입지법이다. 여기에 농공단지 있어도 산업입지법이다. 왜? 지역 이름 없잖아. 아까 농공단지. 이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 없으면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야. 지역 이름 있으면 거기서만 나와야 되겠지. 시험 문제 요거 나오면 틀리면 안 돼. 별표 2부터 20인을 여러분이 못 맞춰. 시험 문제. 못 맞추는데 예외로 주면 맞춰야 되는 거야. 원칙을 주잖아. 그럼 너나 나나 다 틀려. 찍은 사람 중에 하나 맞는 사람은 생겨. 알고 쓰는 사람은 없는 거지. 근데 예외는 다 맞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실제 위원들이 원칙을 주면 똑같이 틀려라고 줘. 예외를 주면 공부한 사람 맞춰야 돼 이거. 이 점수 올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 몇 개 안 되잖아. 자, 농공단지 그럼 무슨 법? 산업입지법. 이건 어디든지 산업입지법이야. 근데
세 개는 농림지역에 있을 때만 각각 자기법이지 농업진흥, 보전산지, 초지가 자기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무슨 지역 안에? 농림 안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5개가 이제 자연해가 나올 때는 각각 자기법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령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큰 뜻 봐. 무조건 전체적인 용도적 행위자는 어디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해. 대통령령으로. 이 법이라고 안 써준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무조건 자기 법에 적용을 받을 때는 농림하고 자연에서만 각각 나오는 거야. 농림에 몇 개? 3개. 자연에 몇 개? 5개. 그게 자기 지역에 있을 때만 자기 지역이야. 근데 농공단지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지정해도 무조건 무슨 법이야? 산업인프법이야. 이분은 용도적 이름이 안 써져 있잖아. 아까 마찬가지 택지개발지구 그러면 어디에 지정돼도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 지역 이름 써지면 그거 딱 기억해야 돼. 지역 이름 없어? 그러면 기억 안 해도 돼.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니까. 그걸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셨지?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지금 공부 안 해도 돼. 동그라미 5번은. 이해되면 나중에 금방 할 수 있어.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그럼 여기 이제 끝났어. 건축 제한 문제가. 그럼 뭐 배워? 이제 건폐율. 그 다음에 뭐 용도. 이렇게 배우는 순서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순서가 딱 맞춰져 있어. 첫째 행위제한하면 건축 제한 먼저 배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배워? 건폐율. 이렇게 돼 있어. 순서가. 아셨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이제 정리를 다시 할게요.